안녕하세요. 이러한 웹페이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로 또 나눠져 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요 사이즈가 가변이다. 저는 이제 60대 40%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얘가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 자, 이러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선에 전체 덩어리 div로 할게요. 컨테이너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div가 또 있는 것이죠. 클래스를 달아주자. 얘는 뭐 커버라고 할 거고요. 컨텐츠 작성을 했어요. 자, 다음에 스타일이죠. 같은 위치에 스타일 CSS 하나 만들었고요. 배경색부터 작성을 하자. 밝은 회색 톤 넣었고, 컨테이너 이 두 개의 덩어리가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퍼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foreground color 또 흰색으로 해서 잘 보이게끔 처리를 해준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처음 해줘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간격들 조사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오른쪽 키 눌러서 검사 이렇게 하게 되면 바디를 클릭을 했을 때 모르겠는 요 당근색 띠가 있죠? 그것은 CSS 박스 모델에서 마진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맨 상단에다가 따로 이렇게 없애주는 코드를 작성을 하죠. 바디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사용자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요것을 취소하는 코드를 맨 상단에다가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친절하게 리셋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놓고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style.css 파일이 파일 크기가 커지더라도 최대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이 컨테이너가 가운데 정렬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우선에 꽉 차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width 값을 좀 줄여주자. 960 그러면 왼쪽 기준에서부터 우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기준에서 width 960 픽셀로 지정이 된다. 그럼 오른쪽에 아직 활용하지 않은 마진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기능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저 공간을 마진이라는 속성 이용을 해서 가운데 정렬해 줄 수가 있다. 마진 상하단형 좌우 오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죠.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줄게요. 우선 커버, 컨테인츠 둘로 나눠져 있는 거고, 우선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게요.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자. 오렌지와 오렌지 레드. 이 상태에서 width 값을 지정해주면 당연히 먹겠죠. 컨텐츠도 한번 지정해볼까요? 그러면 이 커버하고 컨텐츠는 div잖아요. div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 이기 때문에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편의 공간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한 줄에 하나씩 배치가 된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 배치를 따로 설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랑 플러트 속성을 쓸 수가 있죠. 가로 배치를 할 때 어떤 속성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플러트를 이용을 해서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버, 플러트, 레프트, 그리고 컨텐츠도 플러트, 레프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가로로 배치는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의 분모인 컨테이너의 높이가 0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냐? 오버플로우 속성을 플로트된 요소의 분모에게 지정해주는 팁이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는 역시나 또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다 하나하나가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width 100픽셀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퍼센테이지로 가져가는 거죠. 60대 40%. 퍼센테이지 개념이 나왔는데 아주 편리한 개념이죠. 분모의 width 값을 받아온다. 그래서 960의 60%, 960의 40%.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상단 공간이 비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마진 상하단 100, 좌우 오토 이렇게 지정이 된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좀 추가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를 넣자. 클래스는 커버 포토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를 지정해 줄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커버 png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도 좀 넣어줘야지 되겠죠? 싹 복사해가지고 넣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팬이라고 하는 인라인 요소, 이것으로 지정을 해주고, 요 제인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제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얘는 p태그, 패러그래프, 문단위 이렇게 만들면은 적합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뭐 나름 괜찮은데요? 이쁜데? 자,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역시나 초기화이죠. 여기서 검사 기능을 통해서 보게 되면 H1, p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스타일이 역시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줘야지 되겠다. 바디 쉼표, P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없애주자. H1 이런 애들은 폰트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지정을 해줘가지고 완전히 초기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헤딩스 관련된 태그들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이런 기본 스타일 초기화를 해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담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초반에 좀 해줘야지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커버, 포토라고 클래스를 달았죠? 여기에 위스 100% 한다. 퍼센테이지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역시나 부모의 너비 값을 받아온다. 그래서 커버 포토의 위스는 커버의 위스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지 밑에 하단 공간이 있네요. 이 공간이 무엇인지는 역시나 영상을 해결 방법만 알려드리면 버티컬, 얼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공간을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요 세로 정렬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뭐 가로 가운데 정렬은 쉽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블록 요소인 컨텐츠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적용이 되면 안에 있는 인라인들이 반응한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된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가운데로 오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vertical align, 뭐 센터 또는 뭐 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죠. vertical align은 인라인과 인라인 간의 세로 정렬을 맞춰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패딩, 상하단 100, 좌우 0 이런 식으로 줘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방법은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500.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아직 쓸데없는 공간이 또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덩어리가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떠오르는 속성 하나가 있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부모인 컨테이너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해주게 되면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자식 요소 두 개가 커버와 컨텐츠가 반응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 컨텐츠 하이트가 전체 높이만큼 증가했죠. 자, 이 상태에서 아주 단순하게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얘네들이 다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끝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플렉스는 뭐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뭐 제 유튜브의 대부분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옛날 브라우저 호환성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말고요. 다른 속성 하나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테이블 속성이거든요. 우선에 테이블 태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기존의 HTML 문서 복사해서 여기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스타일 지우고요. 여기에 테이블 하나 만들자. 그리고 테이블에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이블 표이고요.
tr 테이블 로우죠. 그리고 td 테이블 데이터. 이게 한 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을 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라는 뜻 자체는 가로 배치 개념이니까 데이터 1, 데이터 2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기본적으로 가로 배치라고 하는 거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로우 한 행이 있고 그 안에 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더 1, 그죠? 그리고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너비가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이용을 해가지고 테이블 위스 뭐 100%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고정 픽셀을 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 상태에서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TD의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여러 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너비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이터 2가 기본적으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의 이러한 특성을 좀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예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전체에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가 오버플로이든 지우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테이블이 되게끔 우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div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테이블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것만큼은 테이블의 그 표현 방식을 가져다가 쓰겠다. 그리고 커버 있죠? 커버하고 컨텐츠가 있는데 얘네들도 테이블에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이다. 테이블 셀을 커버와 컨텐츠에 둘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됐고 여기에서 이제 플로트 요거는 제거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세로 정렬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버티컬 얼라인 속성이 쓰여요. 미들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테이블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용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다음에 뭔가 좀 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H1 폰트 사이즈 같은 거 조금 키워줄 수 있을 거고요. 뭐 마진 바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에게 패딩 상하단 0 좌우 패딩을 좀 줘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컨텐츠의 스팬과 컨텐츠의 피 선택을 해서 뭐 투명도 조절 같은 것도 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디자인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바디에 폰트 패밀리 같은 것도 아니다 루트 요소 HTML에다가 해줄게요. 에어리얼 폰트 지정해 줄 수도 있을 거고 H1의 폰트 두께를 볼드 처리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루트 요소에서 라인 하이트 같은 거 좀 더 줘가지고 한 줄의 높이 개념이죠. 이렇게 좀 더 다듬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알아서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된다. 아주 편리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 끝내긴 좀 아쉽죠? 반응형 웹을 한번 해보자. 창 크기 줄이면 망하죠? 이건 왜 그러냐? 컨테이너가 전체 부모잖아요. 여기에 위스가 보존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냐? 위스를 지정해주지 말고 맥스 위스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사이즈가 961 뿐인 거고 위스는 지정된 바가 없으니까 부모 크기만큼 꽉 차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960 이상 더 커지지는 못해요. 근데 작아질 수는 있다. 이런 개념이 되죠. 아주 순조로운데 점차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컨텐츠가 보일 공간 자체가 없어지니까 또 곤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미디어 컬이죠. 그 다음에 이 괄호에다가 맥스 위스 120 픽셀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 이 뷰포트의 너비가 720보다 작아졌을 때 추가되는 스타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있죠? 얘네들은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개념을 할 거거든요. 다음에 컨테이너와 커버와 컨텐츠가 있잖아요. 얘네들 모두 디스플레이 블록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던 위스가 있어요. 60%, 40%. 걔네들을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취소하냐? 오토라는 키워드로 취소할 수 있겠죠. 왜 오토냐? 위스의 디폴트 밸류, 기본 스타일 자체가 오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작성했던 60%, 40%를 취소하는 개념으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단 마진이 좀 어색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컨테이너에게 마진 0 해줘가지고 상단 공간도 이렇게 없애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상하단 패딩을 좀 줄까? 컨텐츠에게 뭐 이렇게 만들면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전체 그냥 40 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높이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스타일을 변경을 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 앱솔루트 이럴 때 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0, 바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페이지 기준에서 지금 오른쪽 하단으로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받겠다라고 하면 부모의 색깔을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전체 뷰포트 기준에서 오른쪽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컨테이너에게 포지션 렐러티브 준다. 그럼 상대적인 절대이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컨테이너 위에 작성한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위로 덮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너무 이 너비가 꽉 차 있으니까 맥스 위스 뭐 400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마진 이용을 해서 공간도 좀 줄 수 있고 패딩도 여기서 줄 수가 있죠. 가운데 정렬이 불편하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 정렬하면 좀 더 그럴싸해지죠. 마진 같은 거 좀 더 줘도 되고요. 조금씩 스타일을 조절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끝입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것만 있으면 썰렁하지만 위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디자인들이랑 같이 섞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 모바일이 되면 가운데 정리가 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